구독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고양신문 뉴스체크 이번 주부터 드디어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모터원에서 협찬을 합니다. 네, 벤츠 광고. 네. 인기 최절정 연예인 유튜버들 정도만 후 나온 줄 알았더니 네. 저희한테 들어왔네요. 고양 시민들에게는 이 뉴스체크가 일주일에 가장 메인 뉴스 아닙니까? 예.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모터원은 넓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고양 전시장과 일산 전시장은 물론 서비스 센터, 카고 수리 전문 센터 등을 모두 고양시에 두고 있고요. 가까운 파주와 의정부에도 대규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에 대해 궁금한 것은 고양신문 보시면 되고, 벤츠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인 모터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7월 마지막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헤드라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양선 예비타당성 조사 5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킨텍스 부지 사들인 퍼스트 2개발이 고양시 감사관을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국회의원이 일산 동구 조직위원장에 지원했습니다. 최인훈 작가 3주기 특집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진 한 장 뉴스입니다. 공공재개발 발표가 된 원당 67구역의 주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렸습니다. 고양시 70대 축구회가 경기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배달 노동자 안전장비를 고양시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건강도시 심층기획, 이번 주에는 문은희 여성상담소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고양선 예비타당성 통과가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철도 노선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기재부의 예타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 고양선 예타가 7월 초에 통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양선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2월에 시작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속전속결로 끝났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철도 노선 예타가 통과되면 보통은 지자체나 아니면 지역 정치권에서 이거 먼저 이렇게 기사화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 띄우기 마련인데 이번에 아주 조용했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보통 지역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시장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서 환영한다, 축하한다. 사실은 이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생색증으로. 환영 플러스 약간의 자화자찬 식의 이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고양선이 중간에 노선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GTX 대곡역이 아니고 창릉역에서 갈아타는 곳으로 이제 좀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역 위치에 대한 민원이 조금 더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역을 내 집 앞에 해달라라는 민원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권이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예타 통과를 환영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고양선은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여기는 예타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그게 2년 전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고양선에 대해서 국토부가 예타 없이 한다, 예타 필요 없다, 면제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당시 김현미 장관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기재부가 응수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할 건 해야지, 예타는 해야 돼, 이제 이러면서 약간 혼란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결국엔 이제 예타를 하긴 하지만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이제 고양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만 따지고 봐도 60%를 넘어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될 수는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뭐 당연히 할 건 했는데 뭘 자랑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이죠. 어쨌든 5개월 만에 예타가 끝났다. 이거는 무척 고무적이고 이례적인 일인 건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짜 가장 궁금해하는 그 세부적인 역 위치, 요거는 어떻게 결정될 건지 좀 부가 설명해 주세요. 네, 예타의 내용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이유는 역의 세부적인 위치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고양선 노선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 공청회 전까지는 역사 위치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행신동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행신중앙로역, 아마 그 전에는 이 행신중앙로역의 여부도 결정이 되겠죠. 아마 빠르면 내년 초쯤에는 조율이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국토부가 고양선 개통을 2029년으로 잡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보통 5년 걸리기로 돼 있거든요.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23년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 공청회랑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빠르게 잘 진행된다면은 착공이 2023년에 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렸죠. 예, 고양시가 최성시장 때 킨텍스 부지를 싸게 팔았고 그 과정에서 고양시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확인됐다라는 감사 보고서 공개됐잖아요. 네. 그리고 공개하면서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그 고양시 감사관이 되레 고소를 당했다고요? 고소장을 보면은 감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시가 그 감사를 한 거는 그 대상이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3명을 수사 의뢰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왜 민간 기업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고소를 할 거면 감사 보고서의 지시자이고 최종적으로 책임자인 이재준 시장을 고소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감사는 2년 전에 이재준 시장이 시켜서 네. 시작됐습니다. 수사 의뢰도 이재준 시장의 결정에 따라서 당연히 진행된 걸 텐데요. 시 감사관도 왜 시장은 놔두고 실무자인 나를 고소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추론은 가능하겠죠.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때에 따라서는 그 땅을 사들인 업체인 그 퍼스트 이개발에 대한 수사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예.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이번 공무원에 대한 수사로 가장 가슴을 졸이는 이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당시 고양시 행정의 수장이었던 최선 전 시장일 건데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그때 당시 MOU 맺었던 사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반대로 이번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이재준 현 시장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결국엔 이번 감사 보고서랑 수사 의뢰를 통해서 갈등을 빚어야 할 사람은 사실상 최성 전 시장과 이재준 현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성 전 시장이 이재준 시장을 고소하지 않고 대신 퍼스트 이개발이 나서서 고양시를 고소했는데 그것도 시장이 아니라 실무자만 고소했다. 예. 퍼스트 이개발이 이제 감사관만이 아니고 네.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땅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김서현 시의원이거든요. 근데 시의원도 같이 고소했어요. 감사관이랑. 예, 시장 빼고 시의원이랑 감사관만 따로 고소를 한 거죠. 이 점도 약간 부자연스럽죠. 이제 감사를 지시하고 공개를 결정한 사람은 놔두고 주변 인물만 고소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정말 있나? 예,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다. 네, 이성우 기자가 뭔가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네. 책임지기가 힘드니까 네, 뭐 저희로서도 뭐 잘못하면 또 이거 고소당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신중히 예, 또 방송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공무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번에 그 감사관을 고소한 요건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예, 두루두루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무주공산이었던 국민의힘 일산 동구 조직위원장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지원했다면은 당연히 이제 비례대표를 말하는 건데요. 네. 바로 허은하 의원이 지원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허은하 의원 지금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산 동구가 선거구로는 고양병입니다. 여기는 원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도전했었던 곳이잖아요. 네, 총선 이후에 관리했던 곳인데 네, 그러다가 김 전 의원이 떠나고 올해 1월과 2월에 조직위원장을 뽑겠다라고 공모를 했던 곳입니다. 당시에 이제 1, 2차 1월달, 2월달 합쳐가지고 9명이나 지원했어요. 네. 그런데 적임자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경기도당에서는 그때 이제 뭐 안 뽑아 이제 그런 표현을 했던 곳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현역이 세 번째 공모에 현역이 지원하면서 그래도 현역한테 자리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참 낯선 그런 또 이름이에요. 허은하 의원 누군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허은하 의원은 72년생입니다. 지금 49세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는 젊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서울 상계동이 고향이고요. 국내 대표적인 이미지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다. 재미있는 이력이 있는데 5년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좀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일산 서구의 경우에는 김연아 비례대표가 여기를 이렇게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았는데 예. 그 이번에 서울도시공사 사장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일산 동구와 서구 조직위원장이 결정되면 그때 또 저희도 빨리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문학사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이죠. 소설 광장을 쓴 최인훈 작가의 3주기를 기리는 특집 기사가 고양신문에 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작고한 최인훈 작가는 그 84년 생애 중에 만년에 18년을 고양시 화정동에서 고향의 이웃으로 사셨습니다. 네, 이번 주 고양신문 4면과 5면 두 개면 전체를 최인훈 작가에게 헌정하는 기사로 이렇게 채웠습니다. 네, 4면에는 최인훈 작가의 아내인 원영희 씨와의 인터뷰가 실렸고요. 5면에는 작가가 만년을 살았던 고향에서의 삶의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사진이 아주 여러 장이 실렸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자, 이 사진은 2013년 겨울 집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는데요. 옆에 있는 강아지는 최인훈 작가가 아주 아끼셨던 그 우저라는 그런 강아지라네요. 네, 여기는 작가님이 사셨던 은빛마을 아파트 자택의 거실을 찍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최인훈 작가에게 집은 숙소이자 식당이자 도서관이자 집필실이자 휴식처였다라고 합니다. 서울예절 문창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다가 퇴임하신 이후에는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시면서 책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기사를 취재한 이병우 기자는 최인훈 작가에게 집은 밀실이자 광장이었다라고 아주 이런 멋진 문장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최인훈 선생님이 산책을 하고 계신데 이 산책을 하는 장소도 궁금합니다.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최인훈 선생님은 가끔씩 아내 원영희 씨와 함께 호수공원 나들이를 이렇게 즐기셨는데요. 특히 해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여름에는 어김없이 아내와 함께 호수공원 장미축제를 찾아오시곤 했답니다. 이번 사진은 흑백 사진인데 아주 옛날 사진이에요. 네. 작가님의 결혼 사진인가 보죠? 네, 그렇죠. 1970년에 30대 후반이었던 신랑이 12살이나 아내였던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어여쁘신 신부가 바로 원영희 씨 아내분이신데요. 지난주 고향신문과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인터뷰에서 원영희 씨는 58년을 함께했던 남편에 대한 아주 깊은 존경 그리고 사랑을 진솔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고향 최인훈 도서관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인숙 문학평론가가 정리를 해주셨고요. 조만간 이제 고향 최인훈 도서관도 아마 구체적인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훈 작가 3주기 특집 기사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또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재미있게 읽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당 67구역이 뉴타운 해제 4년 만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자, 그렇다면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부근 담장에 붙은 현수막인데요. 공공재개발 공모 선정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 같죠. 하지만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동네 공공에 빨간색으로 X표 쳐놓고 민간 재개발 합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반대하는 현수막이네요. 이번 주 3면에 원당 6,7구역 주민들의 엇갈린 반응을 특집 기사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면과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쿄올림픽이 한창인데 꼭 올림픽에 출전해야만 스포츠에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진 속 주인공들은 70살이 넘은 어르신들로 구성된 고양시 70대 축구의 선수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 전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된 경기도 축구협회장기 대회에 출전해서 파주시, 이천시, 광명시 그리고 결승에서 성남시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70대는 물론 80대 선수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경기를 뛰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약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는 9월에 경기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도 출전하신다고 하는데요.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컵 들어올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 종사자의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상 인원은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배달 종사자 1000명이고요. 헬멧과 같은 이런 안전장비를 먼저 구입을 한 후에 신청 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 금액에 대해서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오토바이 사고 중에 그 배달 종사자의 사고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하고요. 또 3년 동안 전국에서 약 300명의 배달 종사자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도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가 약 2,4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양신문이 연초부터 진행한 건강도시 심층기획 시리즈가 어느덧 5개월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 특집 기사를 통해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러 어르신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문은희 한국 알투르사 여성 상담 소장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문은희 소장님은 홍일운동의 큰 어르신이신 고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시고요. 또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인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아내이기도 하시죠. 네, 이번 인터뷰에서 문 소장님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월간지와 개간지에 꼬박꼬박 글을 기고하시고 또 맑은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상담과 강좌를 이어가는 일상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고양신문의 건강도시 심층기획 연재기사는 다음 주에 총평 좌담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